세찬 바람에 대문만 덜컥거려도 혹시 아들인가 싶어 밖을 확인하게 됩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그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수철이가 집을 나간 이후 하룻밤도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잠든 새 아들이 다녀가지 않을까 싶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또 수철인가 싶어 대문 밖까지 나갔다 온 게야? 남편은 바람소리에 놀라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던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벌써 10년이야. 10년이라고. 그 녀석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었으면 여태 전화 한 통 없었겠어? 남편은 아들의 가출이 마치 제 잘못이나 된다는 듯 못마땅한 얼굴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지고 싶었어요. 그러길래 당신이 좀 잘하지 그랬어요. 수철이 집 나간 건 당신 잘못이 크다고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말해 뭐하나 싶었거든요. 대신 그날 전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 시간에 어딜 나가는 거야? 나 배고픈데 저녁은? 이제 밥 정도는 당신이 차려 먹어요. 30년 넘게 내가 챙겨줬으면 당신이 알아서 할 때도 됐잖아.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절 바라보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시선을 무시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화야, 나 지금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지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가서 얘기할게. 만만한 게 친구 정희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이후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온 거야? 남편이 꼴 보기 싫어 무작정 집을 나왔다는 제 말에 정희는 한참을 웃더군요. 선영이 너도 참. 그럴 땐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해야지. 네가 집을 왜 나와? 그래, 정희 네 말이 맞네. 내가 집을 왜 나와? 그 사람이 나가야지. 아유,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네. 우리 나이쯤 되면 말이야, 남편이 눈치를 봐야 한다고. 정혜와 한참 수다를 떨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 맞는 친구가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벌써 집에 가려고? 이왕 내친 김에 자고 가지 그러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혹시 모르잖니. 너도 참 정성이다. 수철이가 이런 네 마음을 알아야 할 텐데 말이야. 수철이가 언젠가는 집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집을 비우지 않았었고요. 어딜 가더라도 잠은 자지 않고 집으로 꼭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시간에 수철이가 오면 어쩌나라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고 가라고 붙드는 정의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웬 낯선 여자가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만삭인 임산부더군요. 누구세요? 누구길래 우리 집 앞을 서성이는 겁니까? 저의 물음에 그녀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혹시 수철 씨 어머니세요? 그녀의 입에서 아들 수철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놀라고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는데요. 만삭인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어머니, 수철 씨, 제발 수철 씨 좀 살려주세요. 네? 수철이를 살려달라니요. 세댁,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들 수철이를 살려달라는 것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수철 씨가 어머니를 무척 보고 싶어 해요. 그녀가 울면서 수철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데 차마 미안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만삭인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데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만난다고 하니 가슴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철아, 수철이 맞아? 밤 늦은 시간인데도 아들은 깨어있더군요. 엄마? 갑자기 제가 나타나자 수철이는 몹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수철아, 수철아. 아들 얼굴에는 더 이상 소년 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장성한 어른이 돼서 제 눈앞에 있더군요. 하긴 수철이가 집을 나간 게 고2, 18살 때였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아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길... 수철이는 제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수철아, 아프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혼자 이러고 있어? 엄마, 죄송해요. 아들을 안는데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앙상하게 야윈 아들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수철아, 내 아들, 엄마가 얼마나 널 기다렸다고. 죄송해요, 엄마. 나도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아들은 한참을 제 품에 안겨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우느라 기력이 떨어졌는지 자면서도 끙끙 앓더라고요. 어머니, 수철 씨가 보고 싶던 어머니를 뵈서 그런지 오늘은 그래도 잘 자는 편이에요. 최근엔 통증이 심해서 잠을 통자질 못했거든요. 수철이는 폐암 3기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폐암 3기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삭인 그 여자는 수철이 아내였습니다. 이번 달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하더군요. 몸도 무거울 텐데 수철이 간호하느라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수철 씨죠. 그리고 편하게 말 놓으세요. 경황이 없어 만삭인 모습만 대충 봤었는데요. 수철이가 잠든 후 병실에 앉아 찬찬히 바라보니 며느리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삭으로 손과 발,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데다 잘 먹지도 못했던 건지 얼굴이 푸석푸석하더군요. 아유, 이러다 산모까지 쓰러지겠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요. 내가 수철이 곁에 있을 테니.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전 억지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만삭이라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었을 텐데 남편 간호하느라 무리를 했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쉬어야 아기도 쉬지. 다 내 손주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집에 가서 쉬고 내일 교대해요. 알았지? 아기를 위해서라는 말에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더군요. 어머니,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아니야, 쉬는 김에 푹 쉬고 늦게 나와요. 며느리를 보내고 잠든 아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집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암이 다 걸렸을까.
불쌍한 내 아들. 마음 같아선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악이라도 쓰고 싶었습니다. 사실 수철이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나가! 당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전 배신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한 집에서 남편 얼굴을 보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안 나가?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봐. 뭐? 당신 말 좀 들어보라고? 당신 아직도 할 변명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싹싹 비는 거잖아. 빌어? 당신이 빈다고? 지금 그게 잘못을 비는 사람의 태도 맞아? 미안해 여보. 실수. 딱 한 번의 실수였다니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조차 가증스러웠습니다. 불타는 사랑 때문에 했던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싶어 선을 본 뒤 선택했던 남자였는데요.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 절대 당신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매일매일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번 일 용서해 주시면 저 평생 선영이 떠받들면서 살겠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에 펄펄 뛰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던 친정엄마는 남편이 매일 찾아와 용서를 빌자 차츰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강서방이 저렇게 비는데 너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뭐 엄마? 그럼 나한테 지금 강서방을 용서하라는 거야? 아니, 꼭 그래서가 아니고 이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 그리고 강서방이 실수였다고 하잖니. 엄마, 실수할 게 따로 있지. 바람 피운 게 어떻게 실수냐고. 친정엄마는 정말 제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는데요. 딸이 이혼녀가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엄마를 보니 차마 제 고집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 남편에게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각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친정에서 가지고 온 제 옷들을 다시 옷장에 넣고 어지럽혀져 있는 거실과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웬 사내 아기를 안고선 말이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유, 넌 무슨 애가 한 달씩이나 집을 비우고 그러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텐데 저에게 일절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으시더군요. 원래 자기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 줄은 진즉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나이에 애 보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니가 애를 보시다니요? 전 어머니가 소파에 내려놓은 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기가 누군데요? 예, 누구라니? 강대규 아들이지. 대규가 너한테 수철이 얘기 안 했니? 투포 안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커다란 망치가 연속해서 제 머리와 마음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키워야지 어쩌겠니? 그래도 아들이라 대가 안 끊겨서 다행이지. 대규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대 끊어지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쓰였다고. 전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분하면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팔자려니 해야지 어쩌겠니.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가 애를 못 낳아도 떵떵거리지. 옛날엔 애 못 낳는 거 칠거지약이라고 했다. 너도 알지?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마지막 비수까지 꽂은 다음 떠나셨습니다. 남자 아기를 남기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야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끄끄하면서 그동안 참고 있던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울음소리에 놀라 잠이 깬 아기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인지 아기 울음소리인지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멍하니 앉았는데 울다 지쳐 잠이 든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너도 부모 잘못 만나 고생이지. 아기를 보니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배가 고픈지 자면서도 쪽쪽이를 빨더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놓고 간 가방을 뒤져서 분유를 꺼냈습니다. 젖병 눈금에 맞춰 따뜻한 물과 우유를 탔죠. 언제 눈을 떴는지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분유를 먹이자 울음을 그치고 꿀떡꿀떡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는데 형용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름이 수철이라고 했지? 아유, 수철이 어쩜 이렇게 잘 먹을까?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으니 마치 친아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실 전 그동안 2번 유산을 했었거든요. 첫 아기는 임신 초기라 성별을 알기 힘들었는데요. 2번째 아기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유산을 했던 탓인지 그 이후에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사실 시험관 시술도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게 수철이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수철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당신 어디야?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밤 12시가 다 돼서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도 않고 잠이 들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나 지금 병원이에요. 뭐? 당신이 왜 병원에 있어? 사고 났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전 수철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남편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긴 했지만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수철이를 놓고 간 그날, 집에 들어와서는 제 눈치만 보더군요. 엄마도 참, 나한테 말도 없이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혹시나 제가 또 이혼 얘기를 꺼낼까봐 걱정하면서도 한다는 얘기가 고작 그 정도였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키워요. 내가?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 그럼 어머님한테 다시 보내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요. 아기를 아는 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던 남편이 결코 불쌍했던 건 아닙니다. 기저귀에 똥을 싸놓은 것 같은데 남편에게 안겨 울고만 있는 수철이가 가여워서였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받아 안고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새 기저귀에 기분이 좋아져서인지 수철이는 제품에서 방긋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수철이는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제가 안아주면 잘 웃고 잘 자던 수철이는 크면서도 엄마인 저를 가장 잘 따랐습니다. 수철이는 어쩌면 저렇게 착할 수가 있니?
너한테 하는 거 보면 다들 네가 친엄마인 줄 안다니까? 엄마, 수철이 듣겠어요.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잖아. 안 그렇니, 아가? 어머니, 친엄마니 뭐니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수철이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인 거려. 봐라, 내가 그때 나서길 잘했지? 대규야, 어머니 수철이를 친아들로 생각한다잖아. 엄마, 그래서 수철이가 지 엄마를 그렇게 따르는 거라고요. 이 사람 수철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뭘 했냐? 집안엔 아들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때 수철이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이제 그 얘긴 그만하세요. 왜? 또 네 마누라 눈치 보는 게야? 외도 한 번 한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제 속을 뒤집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특히 수철이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속을 긁었습니다. 수철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일이었어요. 장손 졸업식이라며 굳이 오셨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손. 대표로 졸업사도 하고 누굴 닮아 이리 총명하누? 할머니, 누군 누구예요? 엄마 닮아서 그렇죠. 외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하고 공부 완전 잘했대요. 수철아, 네가 몰라 그렇지. 넌 엄마가 아니라 아빠 닮아 그런 거야. 네 아빠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어? 아닌데.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했다고 하던데. 아니, 누가? 누가 그런 말을 하든 네 엄마가 그러든? 아니요, 할머니. 지난번 상장 받아가니까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상장 못 받아봤다고 했는거려. 무슨 소리야? 네 아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수철이 넌 네 엄마가 아니라 아빠 닮은 거다. 알겠지? 싫어요, 할머니. 난 엄마 닮은 게 더 좋다고요. 얜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할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게지. 그날 결국 수철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전 그런 어머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철이가 날 닮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아니, 엄마 입장에선 장손이고 하니까. 장손이면 꼭 아빠를 닮아야 해요? 그게 손자하고 싸울 일이냐고요. 당신 엄마 성격 알잖아. 아이 참, 엄마도 자꾸 왜 그러시는 건지. 남편은 매사가 그랬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성질은 오롯이 제가 다 받아내야 했어요. 예, 지난번 수철이 보니까 애가 시커먼 게 꼭 도둑놈 같더라. 수철인 까만색이 안 어울려. 걘 피부가 하얘서 밝은 색이 어울린다고. 넌 엄마라는 사람이 애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히니? 어머니, 사춘기 남자애들 다 그래요. 밝은색 옷은 안 입고 까만색만 고집한다니까요. 빨래하기 싫어서 네가 까만 옷만 입히는 건 아니고? 어머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 누가 손빨래 하나요? 다들 세탁기 돌리지. 어머니의 막말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참고 있지만은 않게 되더군요. 너무 억지다 싶으면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너 요즘 내 말에 토를 많이 단다. 그게 다 아들 때문인 거 아니? 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들이 있다 싶으니까 든든해서 그런 거야. 뭘 해도 아들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들 타령이세요? 딸은 금메달, 아들은 목메달이라는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던. 말세다 말세야. 도저히 듣기 힘든 날은 저도 어머니께 한 번씩 펀치를 날리곤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니 인내심이 조금씩 바닥이 나더군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는 달리 수철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때때로 말썽을 부리기는 했지만 그건 크면서 누구나 한 번은 거치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공부도 곧잘해서 달리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영어 1등 했어요. 진짜? 우리 수철이 대단한데. 뭐 먹고 싶어? 축하하는 의미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고작 떡볶이로 되겠어? 네, 나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 떡볶이 해줄게. 그리고 우리 치킨도 시켜 먹을까? 좋아요. 수철이는 유독 제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좋아했습니다. 입맛이 없다 싶으면 떡볶이를 해달라고 했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왜,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 좀? 이번 시험은 범위가 넓어서 힘드네요. 그래, 아들. 엄마가 떡볶이 얼른 만들어줄게. 엄마, 맵기는 강으로 부탁해요. 수철인 고등학생이 되자 입시 문제로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예민하게 굴기도 했어요. 엄마, 내 운동화 어디 갔어요? 운동화? 그거 빨려고 세탁실에 뒀는데. 아, 나 오늘 그 운동화 신고 가야 하는데. 왜, 새로 산 운동화 있잖아. 그거 신으면 되지. 안 돼요. 시험 치는 날 신발 바꿔 신으면 시험 망친다고요. 녀석, 그런 게 어딨어. 새 운동화 신으면 기분 좋아서 오히려 더 시험을 잘 보게 되지. 아이 참,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은 끝내 세탁실에 뒀던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철이 녀석, 아무거나 신고 가면 되지. 누굴 닮아 저렇게 까다로운지 몰라. 그럴 수도 있죠. 시험 기간 되면 머리 안 감는 애들도 있잖아요. 외운 거 다 잊어먹는다고. 맞아. 미끄러진다고 미역국 안 먹는 집도 있지. 우리 집이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가 나 시험 치는 날은 절대 미역국 안 끓였다고. 남편은 수철이에게 그런대로 괜찮은 아빠였습니다. 수철이에 대한 시어머니의 관심이 극성이어서 남편의 다소 무덤덤한 태도가 차라리 낫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수철이 대학은 어딜 가고 싶다고 했지? 아직 그런 말 없었어요.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 같은데 당신이 슬쩍 물어보지 그래요. 내가? 뭐 때가 되면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당신이 미리 얘기 좀 해보라는 거잖아요. 아들 장래가 달린 문제인데 당신 궁금하지도 않아요? 나야 뭐. 궁금하면 당신이 한번 물어봐. 사춘기가 되면 아들은 아버지가 대화를 자주 시도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철이와 얘기를 해보라고 권해도 남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철이 잘하고 있는데 뭐. 괜히 이것저것 물었다가 애한테 스트레스만 줄 수 있다고. 사실 전 수철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야속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저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 친아들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한 번씩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한 번씩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 왜 아니겠니? 자기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넌 오죽하겠니? 근데 더 속상한 건 뭔 줄 아니? 그이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글쎄 어제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그러더라. 그게 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세상에, 네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 참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따로 있지. 어떻게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정희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얘. 아무리 부부싸움 끝에 나온 말이라고 해도 네 남편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철이를 키우면서도 세심하게 제 마음을 살핀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정이야,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가도 수철이 보면 금방 기분이 풀린다? 신기하지? 에휴, 너 같은 와이프도 없을 거다. 외도해서 낳아온 아들을 너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니? 너까지 왜 그래? 수철이 배는 아니지만 가슴 아파서 낳은 내 친아들이라니까. 그래, 그래. 수철이 평생 너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도리지? 효도라니. 부모가 뭐 대가바라고 자식 키우나? 진심이었습니다. 수철이에게 뭔가를 바라면서 친아들처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측은한 마음이었고요.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시작할 때는 신기하면서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다 유치원에 가고 학교 다니면서는 조금씩 의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어느새 아들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하여튼 선영이 너 아들 사랑 하나는 누구도 못 따라간다니까. 친구 정희와 수다를 떨다 보니 남편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좀 가시더군요. 정희야, 나 갈게. 수철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 다 됐거든. 얼른 가서 간식 챙겨줘야 해. 집을 나설 때보다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수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더군요. 전 냉장고에서 과일과 만두를 꺼내 수철이 먹일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얼른 대문을 열고 나가니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에 빨간 핸드백을 들고 있더군요. 여기 수철이 집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의 물음엔 대답도 않고 그 여잔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수철이 엄마? 아니지, 수철이 계모? 계모라는 말에 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웬 행패냐고. 제 말을 들으며 그녀는 피식 웃더군요. 그리곤 엄청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은 아니지. 나 수철이 엄마거든. 친엄마. 순간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나 내 아들 보러 왔어. 친모인데 나한테 그 정도의 권리는 있잖아? 뭐가 뭔지 머릿속이 뒤죽박죽하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확실하더군요. 수철이가 이 여자를 만나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다급하게 방으로 가서 수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철아, 엄마 급한 일이 생겨 그러는데 오늘은 바로 학원으로 갈래? 간식은 편의점에서 네가 좋아하는 걸로 사 먹어. 미안. 네. 다행히 아들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전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가 그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철이는 왜 보러 오신 거죠? 아니, 내가 내 아들 보겠다는데 다들 왜 이유를 물어? 당신, 대규 씨가 나 만나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 당신, 내 남편까지 만난 거야? 대규 씨가 내 얘기 안 했나 보네? 참네, 그 남자 소심한 거 여전하다니까. 그녀가 남편을 만났다는 말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 그 이는 왜 만난 거야? 뭐 때문에 내 남편을 만난 거냐고? 더 이상 저도 예의를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반말을 저도 그대로 되돌려줬죠. 왜 만나다니? 뻔하지 않아? 수철이 때문이지. 뭐? 수철이? 당신 이제 와서 수철이를 왜 찾아? 버릴 땐 언제고 뻔뻔하게.
왜? 수철이가 갑자기 보고 싶어지기라도 했어? 참네. 아줌마, 버리긴 누가 버려? 내 아들 뺏어간 게 누군데? 뭐라고? 수철이를 뺏어갔다고? 그래, 당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내 아들 뺏어갔다고. 못 믿겠으면 당신 시어머니한테 확인해보라고. 수철이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충격인데 시어머니가 강제로 아들을 뺏어왔다고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러고도 남을 뿐이었죠. 제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자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 할망구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선 지 며느리한테는 내가 아들을 버렸다고 했나 보네. 참 지독한 노인네야.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언제 오려나? 지금쯤 집에 온다고 해서 엄마가 일부러 시간 맞춘 건데. 전 그 여자의 엄마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우리 수철이 당신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시퍼런 저의 기세에 눌려서였는지 아니면 우리 집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데 있었는지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자가 혹시 밖에서 수철이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몇 번이고 대문 밖을 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엄마,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어요? 혹시 나 기다린 거야? 학원 마치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철이가 오지 않자 불안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래서 골목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아들, 네가 보고 싶어서 기다렸지. 절 발견하고선 웃는 아들을 보니 그 여자를 만난 건 아니구나 싶어 안심이 됐습니다. 에휴, 우리 엄마 아침에 보고도 또 아들이 보고 싶었죠요? 제가 마중 나온 게 기분이 좋았는지 아들은 오랜만에 응석까지 부리더군요. 그럼 잘생긴 우리 아들 봐도 또 보고 싶지?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낱 희망에 불과했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귀가가 늦었습니다. 수철이 침몰하는 여자가 간 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당신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남편은 이미 그 여자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제 눈치만 연신 살폈어요. 그게 말이야. 오늘 수철이 침몰하는 여자가 왔었어요. 당신 그 여자 만났었다면서. 만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그걸 왜 나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길 게 있나 봐? 아니야 여보, 당신한테 숨길 게 있다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여자 왜 갑자기 당신을 찾아간 거냐고요? 또 우리 집엔 왜 왔냐고. 여보, 그게 말이야. 남편이 털어놓은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흘 전 그 여자가 남편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5천만 원?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남편은 당연히 펄쩍 뛰었다고 해요. 그래? 오빠는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별말 없이 가길래 돈이 급해서 찾아왔나라고 생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신, 그게 말이 돼요? 그 여자가 돈 달라고 왔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전 남편 말도 이젠 못 믿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수철이 돈 주고 강제로 뺏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 그 여자가 당신한테 그런 말도 했어? 설마 당신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려는 건 아니죠? 발뺌이라니? 여보, 난 정말 몰랐던 일이야.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 물어보죠.
전 남편에게 당장 시어머니께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전화를 하더군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 우리 집은 전쟁이 났는데 태평스러운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더 화가 나더군요. 뭐라고? 그 여자가 너희 집에도 갔었다고? 시어머니의 말투를 봐선 수철이 친모가 시어머니도 찾아갔던 게 분명했습니다. 전 남편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뺏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여자가 어머님이 수철이 강제로 뺏어왔다고 하던데 정말이세요? 강제로 뺏어오긴. 그때 내가 안 데리고 왔으면 그 여자 수철이 제대로 키울 수나 있었겠어? 지 몸매 망가진다고 글쎄 애 젖도 안 물리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몇 푼 주고 강제로 수철이 뺏어오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몇 푼이라니? 내가 요긴하게 쓰려고 모았던 비상금을 몽땅 주고 왔는데. 그 여자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강제로 데려온 것이 분명해지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얘, 너 자꾸 내가 수철이를 뺏어왔다고 하는데, 아니 애 아빠가 자기 아들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어머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냐? 네, 어머니. 이번 일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야겠어요. 수철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참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았어. 며느리한테 이런 서름까지 당하고. 예,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수철이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여자 나한테도 돈 달라고 왔던데 나 돈 없다. 네 아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평소에는 우리 장손 그러시던 어머니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자 수철이 일에 대해 나몰라라 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더군요. 여보, 어쩌지? 그 여자 엄마까지 찾아간 걸 보면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의 태도에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몰라. 당신이 싼 똥, 당신이 치워. 꼴도 보기 싫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수철이가 들을까 조심스러웠죠. 수철이 친모라는 여자는 이틀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나타났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당신 남의 아들 강제로 데려가 키우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입 싹 닦으면 안 되지. 뭐라고? 입을 닦아? 수철이가 물건이야? 그래, 말 잘했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 대규 씨도 그렇고 당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 여자는 결국 저에게도 돈을 요구하더군요. 5천이면 돼. 그럼 나 평생 수철이 앞에 안 나타날게. 친모 포기각서도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 친모라뇨?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와 신랑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철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철아, 너 학원 바로 안 갔어?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 아들에게 집으로 오지 말고 학원으로 곧장 가라고 톡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수철인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엄마, 지금 이 아줌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수철아, 그게 엄마가 다 얘기할게. 수철아, 너도 컸으니 이젠 알건 알아야지. 그래, 네가 들은 그대로야. 내가 네 친엄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수철이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죠. 이 아줌마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엄마. 어머, 수철아, 충격이 컸나 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친엄마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그 여자 입을 당장이라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엄마, 왜 아니라고 말 못해요?
이 여자가 진짜 내 친엄마냐고요.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철아, 수철아! 전 바로 아들을 따라 나갔는데요. 수철이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친구며 학원 등 갈만한 곳은 모두 찾아봤죠. 하지만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께 얘기를 들으니 한밤중 수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자신의 친엄마가 누군지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요, 어머니?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묻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평소엔 거짓말도 잘하시잖아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 외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어머니? 몰라.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리지 뭐냐. 애 하나 못 달래서 결국 이사달이 나는구나.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시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전 그런 시어머니 말에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수철이 걱정에 하루하루 뼈가 사가가는 것 같더군요. 학교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수철이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10년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왔었죠. 병실 휴게실에 앉아 지난 10년의 세월을 곱씹어보고 있는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수철인 어딨어? 지금 자고 있어. 겨우 잠들었으니까 나중에 얼굴 봐요. 수철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지연 씨 얘기론 폐암 3기래요. 지연 씨? 응, 수철이 와이프. 수철이 와이프라고? 그럼 수철이가 결혼을 했단 말이야? 우리 모르게.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들이 폐암 3기래잖아.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남편은 한결같이 철이 없다 싶었습니다. 수철이가 집을 나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들을 찾는 일은 전부 저의 몫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겨우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철이는 컨디션이 좀 나아 보이더군요. 수철아, 좀 괜찮아? 네, 엄마. 그동안 저 많이 미워하셨죠? 미워하긴. 나 한순간도 너 미워한 적 없다. 엄마, 너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엄마,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집 나온 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판 일용직에서부터 음식 배달, 식당 설거지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어? 힘들면 그냥 집에 오지. 아들은 저를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컸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죄송해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엄마를 볼 면목이 없어서요. 수철아, 그런 말이 어딨어.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라는 말에 수철이는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엄마. 아무렴 그렇고 말고 수철이 넌 틀림없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수철이를 보더니 남편도 가만히 아들을 안아주더군요. 아버지. 그래, 수철아. 고생했다. 고생했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색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들이 무척 그리웠던 겁니다. 어머니, 수철 씨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수철이 병실로 왔더군요. 제 아침 도시락까지 챙겨서 말입니다.
아이고, 몸도 무거운데 뭐 이런 것까지 챙기고 그래요. 어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전날은 어두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요. 밝은 아침에 자세히 보니 귀염성 있는 얼굴에 손끝도 야무지더라고요. 급하게 만들어 왔다고 했는데 반찬이 하나같이 제 입에 딱 맞았습니다. 이거 며느리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남편도 며느리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연신 칭찬을 하더군요. 아버님도 함께 계시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만들어 올 걸 그랬어요. 아니다, 딱 좋다. 이 양반, 원래 아침은 잘 안 먹고 다녔거든. 수철이와는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에 처한 며느리를 수철이가 도와줬다고 해요. 고마운 마음에 며느리가 밥을 사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아가, 몸은 괜찮니? 수철이 간호하느라 제대로 건강을 챙기지도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긴. 만삭이라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여보, 우리 며느리 보약이라도 한 첩 치워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버님. 보약이라뇨. 정말 괜찮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옛속담. 틀린 게 없다 싶었습니다. 수철이에겐 그렇게 무뚝뚝하던 남편이 며느리에게는 상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싫다는 며느리를 억지로 데리고 가선 한약을 한 첩 지어오더군요. 아가, 순산에 좋은 한약이라고 하니 우선 이건 먹고 해산하면 몸보신할 수 있는 걸 먹자꾸나. 시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며느리는 건강한 딸아이를 순산했습니다. 같은 병원이라 아들은 하루에 2번 꼬박꼬박 딸을 보러 갔어요. 엄마, 우리 수지 보셨어요? 눈매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안 그래, 지연아? 맞아요, 어머니. 수지가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손녀가 절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딸 이름을 수지라고 지었습니다. 수철과 지연의 첫머리 글자를 땄다고 해요. 수지가 태어난 일주일 뒤 아들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고요. 남편과 제가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강수철 씨 보호자분, 수술 잘 됐고요. 지금 환자는 회복실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수술 경과가 좋아서 수철이는 조금씩 회복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별 후유증 없이 잘 받았고요. 한 달 후 퇴원을 한 뒤 꾸준히 통원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는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2달은 더 조리가 필요하다 싶기도 했고요. 아픈 아들 간호와 갓난아기를 돌보는데 저희 부부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아가, 아직은 찬물에 손 담그면 안 된다니까. 그냥 두라니까 왜 또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호, 네 시어머니가 아직은 안 된다고 하잖니. 넌 어서 들어가 수지나 보거라. 설거지는 내가 하마. 새 식구가 들어오자 남편도 변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는 얼씬하지 않던 남편이 며느리 대신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참네, 당신이 자청해서 설거지를 한다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이깟 설거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네, 제발 그릇이나 깨트리지 마세요. 수지가 커가는 걸 보면서 기쁨도 늘었습니다. 아들 떠난 뒤 적막하던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헐룰룰룰룰루, 수지야, 우리 손녀 누굴 닮아 이리 예쁠꼬. 누군 누구예요? 날 닮아 예쁘지. 눈매랑 웃는 게 날 닮았다는 며느리 얘기 못 들었어요?
5년 후 아들은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지도 많이 자라서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어린이집에서요.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 이렇게 5명을 그렸어요. 그랬어? 어디? 할아버지 어딨어? 할아버지는 여기. 이야, 우리 수지 할아버지 멋지게 그러는데 역시 우리 손녀딸밖에 없다니까. 남편은 완전 손녀 바보가 됐습니다. 손녀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더군요. 수철이도 건강을 되찾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취업했고요. 며느리는 중소기업 경리로 재취업을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 손녀까지 저를 지극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은 기차 여행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 절망했지만 기다리다 보니 환한 세상이 다시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다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